김건희 씨의 이 학력 문제, 그 다음에 경력 문제, 수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 파상 공세를 민주당 측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오늘 의원들 5명이 말이죠. 누구냐면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영 4명이네요. 이 4명이 집단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이 허위 경력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2007년도에 있었던 수원대학교의 이런 이 경력 문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은 여기에 이어서 2013년도에 안양대 이력서의 또 이 수상 경력 문제, 이거를 제기하면서 이거 전부 다 가짜다, 이런 의혹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혹으로 해서 의혹을 더 키우는 이유는 결국은 딱 한 가지잖아요. 이재명 지지율을 끌어올린 재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기가 말하자면 물을 만난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참 야비하게도 이 후보 부인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비를 거는 프레임이 저는 잘못됐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 겸임교수는요, 이 정식 교수하고 달라요. 정교수하고. 정교수는 정말 학문적인 이러한 이 성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야말로 채용되기 전에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리고 확실한 경쟁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임 교수라고 하면 현재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보면요, 그 대학 당국하고 아니면은 자기 전공 분야 교수들이 잘 알면 그 교수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이 전문성이 인정이 되고, 나름대로 말하자면 일종의 산학 협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으면 현장 경험을 교수는 없고 되게 이론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겸임 교수라는 타이틀로 임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가 상당한 학문적인 실적과 업적, 그리고 이 관련 자료의 어떤 철저한 증명,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력사항이나 경력사항 쓸 때 조금은 정신을 좀 덜 집중한 상태에서 급한 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부 뭐라고 그럴까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부 이 착오 현상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비리로 의도적인,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없는 문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침소 봉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 명의로 이 강력히 민주당 측 입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민주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주당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4명의 합동 기자회견인데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대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력서 문제를 채용 비리라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건 채용 비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채용 비리하면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이런 비밀 거래가 있어 갖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교수 임명이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하에 여러분들께서 이 성명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겸임교수는 시간 강사와 같은 것으로 계속적 이 근로관계를 맺는 채용이 아니라 특정 과목 시간을 강의해달라고 위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용 비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채용하면 이 법률적으로 말이죠, 나가라고 할 때까지 강제적인 의무 채용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겸임고수는 한 2, 3년 하다가 얼마든지 그 일정한 계약 기간만 맞추면 바로 이제 집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겸임교수는 시간 강사와 같은 것으로 계속적 근로 관계를 맺는 채용이 아니라 특정 과목 시간을 강의해달라고 위촉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 비리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2006년 당시 시간 강사는 대학 교수 등 믿을 만한 학계 인사 추천에 의해 먼저 위촉이 결정되고 경력 자료는 그 후에 제출된 것이지 사전 공개 경쟁을 통한 정식 교수 채용과는 다르다. 2007년도 이력서는 산학을 연계한 겸임 교수였다. 회사의 활동 이력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부사장으로 있던 H사 홍보물에 수상 경력을 기재한 것이다. 개인 수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업계나 학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회의 규모상 회사나 단체가 수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수상 명단도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다. 2013년도 이 안양대학의 이력서의 수상 경력도 수원대 이력서와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안양대에서도 대학 교수의 추천을 미리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서를 참조하여 옮겨 기재하였다. 그 외 민주당이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락여상과 영락고등학교는 같은 재단 산하의 학교다. 지난 기억을 떠올려 쓰다 보니 영락여상을 영락고등학교로 쓴 것일 뿐이다. 학교 이름에 따라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잖아요. 예, 이런 학교까지 가짜로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일종의 착오인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겸임 교수다 보니까 철저한 이력 경력 무슨 뭐 증명서 갖다 대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거 아니니까 편의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의도적인 비리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석사 학위를 제출해야 하는데 속일 이유와 방법이 없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는 동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일 이전부터 다양한 모임과 설립 준비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에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지나서 과거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일 뿐이다. 사단법인이나 사기업에 있어서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의 이사라고 하는 것은 널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당연하죠.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비등기 이사, 비상근 이사, 무보직 명예직 이사가 다양하게 관행화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예. 자, 그래서 이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수상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고질적인 무슨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부풀리는 민주당의 전략에 우리가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밝힙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이러한 입장문이 나오게 된 것은 말이죠.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4명 국회의원이 합동을 열었어요. 안민석, 도종환, 권인숙, 서동룡 이 4명이 열렸는데 이 기자회견에서의 주장을 보면 2007년도에 수원여대에 이어서 2013년도에 안양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 이런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2013년도 안양대에게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김 씨는 2004년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주관부서인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대상이 아니고 이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2012년도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13년도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말하자면 이 수상받은 것이 없는데도 수상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미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밝힌 대로 이 김건희 이런 수상 내용은요.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작품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상하는 거하고 개인이 수상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구별 인식을 갖지 않고 내가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작업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상한 거다 이렇게 이름을 적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수상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욕심이 나서 왜냐하면 그런 좋은 상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상을 받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수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과욕이다. 그게 죄다. 그러면은 내가 뭐 죄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으면 당연히 그 출품을 할 때 쓴 작가 이름으로만 그 수상자가 나와 있지 이렇게 옆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이 사람의 이름은 거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이 김건희 씨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거짓말을 한 걸로 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제 말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합격력 안양대 이력서에도 부풀려졌다. 이거는 지금 이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조금은 착오와 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다. 아니, 오늘 학교 이름을 경영대학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대학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이름도, 이 칼리지 이름도 많이 바뀌어요. 저도 뭐 지금 서울대, 우리 때만 해도 서울법대 아니면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그랬지, 뭐 경영대학원, 물론 뭐 있었죠. 우리 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 이름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라고 쓴 거하고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이라고 쓴 거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다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전문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학력을 속였다. 이거를 학력을 속였다고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수원여대에 제출된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에 관해서 국민의 선대위가 이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면서 협회 일을 도왔다라고 해명한 것도 당시 제출된 임원 명단은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단법인이나 사기업에 있어서는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이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활동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예로만 들어가 있고 임기도 받지 않고 이 봉급도 그리고 상근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단이 어디에 딱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허위 경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선대위 이양수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여당에서 지금 이재명 선대위 측에서 김건희 씨 학력과 수상 그리고 이 이력과 관련해서 이런 우리가 내놓는 입장문을 가지고 계속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똑같은 얘기를 말을 살짝 바꿔가면서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선수들의 입장을 주체를 계속 달리하면서 공론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도 정말 너무 치사하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안민석 지금 현재 이 전담 팩트 체크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 안민석인데요. 이 안민석 지금 뭐 내년에 경기지사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민석 의원도 이 과거에 이 장자연 씨의 성접대 강요 의혹 이 사건에서 윤주 씨가 증언자로 나왔는데 이 윤주 씨를 옹호를 했다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김건희 씨의 연한 이 허위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폭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살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대선 국면이 이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폭풍을 감안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 그다음에 손혜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 김건희 씨의 성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인신공격성의 발언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윤건영 같은 경우에는 이 검증에는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사적 영역은 후보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부인이라도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요즘 민주당 내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야당 내에서도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과 모드로 갑자기 이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 배우자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이 정면 돌파를 하고 사실이 의혹이 사실인 거에 대해서는 이 사과를 하면서 진상 파악, 정면 돌파 이런 카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요, 이 윤석열 후보도 이런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좀 봐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다가 이 오후 들어서 이제 갑자기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사과 보도로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신중해지고 야당은 거꾸로 더 겸손해지는 이 사과 모드로 각각 방향을 이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조사를 보면 이 배우자 부인의 배우자 즉 이 부인이죠. 이 부인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최소한도 60% 이상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에 자칫 잘못하면
이 반하는 조치로 나갈 경우에는 여든 야든 간에 그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인 위원장도 이거 검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다 사실관계가 나타나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인데 진상을 파악해 보겠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일부 당 인사들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감싸기로 일관을 했는데, 이제부터는요, 각자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 이 당 대변인 가급적 이렇게 소통을 창구를 이뤄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구난방식으로 그야말로 온갖 언론 매체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제가 이미 최근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제 뒤늦게서야 선대위가 직접 챙기고 나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이 사생활과 또 사생활이 아닌 부분, 이런 거를 철저히 이제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또 어느 보도를 보면요, 진상조사를 착수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또 문화일보는 이 진상조사까지 좀 나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당이 대응하는 것도 공보단, 그 다음에 법률지원단, 총괄상황본부, 후보 비서실 간에 정보가, 관련된 정보가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보 공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미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선거 중심이 이 부인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아니 된다, 그러면서 이 성장 담론, 그리고 이 분배 담론, 이런 것들이 중심 의제가 되도록 좀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행스럽게요, 이 당에서 직접 챙기고 이 정면 돌파형, 제대로 이제 이 의혹, 비리라기보다도 이 허위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은 당 차원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요, 사실관계에 대한 이 답변의 매뉴얼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한번 쭉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괄 발표.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해서 계속 이 문제 갖고 시간을 끌고 계속 이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보다는요, 이제 정식으로 지금 정면 돌파하겠다 했잖아요. 그런 게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말에라도 전부 의혹들 이제 걸러질 만큼 많이 걸러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는 왜곡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중한 국민에 대한 사과, 딱 이렇게 해서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자, 이다음에는 이번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미애가 결국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운명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추미애가 한참 이 과거 얘기인데, 추미애가 이제 당 대표할 때 얘기예요.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2014년으로 넘어가요. 2017년은 뭐냐? 이 정치장관법 위반 사건이에요. 이 카드를 갖다가 자기 아들 수료식 날 논산 근처에서 이 정치자금 법카를 썼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어요. 지출명령이 뭐냐? 2017년도 이게 1월인데요. 의원 간담회였어요. 근데 이때 왜 걸렸냐? 추미애가 어디에 있었냐면 논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을 했고, 장병들하고 부대 안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주인공은 파주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에서 긁어졌어요. 그것도요, 140만원, 50만원, 500만원이 아니고 14만원, 5만원짜리. 추미애가 이렇게 좀스러워요. 이런 추미애가 지금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거 집안 망신 좀 그만시켜라. 이게 정치인으로서 망신이 아니라 그런 측면 당연하죠. 이거 피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치사한 정치자금을 쓰느냐. 정말, 이거요, 14만원, 5만원이면요, 좀 마음이 큰 사람들,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팁으로 주는 상황 아니에요? 예. 이걸 갖다가 정치자금 카드로 긁었어요. 이거야말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 사과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추미애가 사과하고 모든 SNS 활동, 정치 일선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오선을 하고 장 대표를 하고 장관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 얘기는 14년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얘기인데요. 21차례에 걸쳐서 카드를 썼어요. 근데 이 21차례나 쓴 돈이 252만 9,400만 원. 252만 9,400원을 썼어요. 예. 어디서 썼느냐? 자기 딸이 이태원에서 양식당을 했어요. 자기 딸 식당에서 쓴 거예요. 이때는 뭘 하고 썼느냐? 기자 간담회하고 정책 간담회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들하고 쓴 돈은 의원 간담회고 이제는 기자 정책 간담회. 근데 이 참석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어.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식구끼리 가서 먹고 전부 카드로 긁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자금 카드가 결국 사적으로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어요. 이 고발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 딸 식당에 가서 쓴 거는 정치자금법 5년 시효기 때문에 끝났고 불기소 처분, 그리고 아들 군부대 논산, 이 정치자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두고요. 이거 참 이게 바로 뭐냐, 김호수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시민위원회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검찰 시민위원회. 이거는 정말 고민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미애라고 하는 인물의 정치자금 카드법 위반이다 보니까 공소를 제기할까요 말까요, 이걸 가지고 시민회의를 여는 거예요. 근데 시민회의를 열어보니까 기소해야 된다, 이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민회의 의견이 이제 강제적 권한을 갖지는 못하고 효력은 못 갖고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이고, 그래서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이제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고 기소도 안 해? 이거면 검찰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이런 검찰이 뭐가 필요해요? 애완견 검찰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 법조인들은 워낙 명확한 법 위반 사건인데다가 시민위에서 권고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약식 기소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약식 기소 갖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몇 푼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2014년 거는 250만 원이고 2017년 거는 뭐 합쳐봐야 20만 원이잖아요. 이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야말로 이 민주당에서 5선 의원이, 예? 당 대표까지 지내고 그 다음에 장관까지 했는데 이 좁쌀만한 범죄 행위지만 양심이 아주 틀려먹었잖아요. 반드시 이거는요 세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다음에는 또 이제 대검에서 요즘 이성윤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박범계가 사실상은 문제예요. 박범계가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대검에. 그런데 이 대검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한 20여 명, 22명의 의혹 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내부망에서 검색할 수 있는 사람들 조사 22명.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원지검 수사팀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걸 또 압수수색해서 수원지검 수사팀들을 전부 조사했어. 그래서 그리고 그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기 전에도 감찰 파트에서 몇 달을 걸려서 조사했는데 수원지검 검사팀들은 해당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 응한 거예요, 대검이. 이러니까 열받으니까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대검의 감찰 조사 내용을 밝혀라, 정보 공개도 촉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라고 압박하는 공문서까지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이 회신 공문을 보냈어요. 이 수원지검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결국은 수원지검에서 주장했던 대로 이 공소장을 유출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관계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는 사람은 이성윤이의 최측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 있고, 또 말하자면 이성윤이에 가까운 검사 한 명이 여기에 의혹 인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성윤 측근들이 유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이게 윤석열 측근들이 한 거 아니냐, 정부 수사 이 마인드를 가진 검찰이 말하자면 흠집 내기 위해서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시작했는데 이런 감찰을 지시한 박범계에게 타격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 이 꼼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최근에요, TV조선 언론 사찰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이것도 이성윤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TV조선에서 이성윤 황제 조사했다, 이거를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단독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제 조사가 아니다. 뭐 이 수사 차량이 시원찮아서 말하자면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공수처장 차를 내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보도자를 낸 해명이 가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공수처가 보복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단독 보도한 TV조선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TV조선만인 줄 알았는데 15번을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 갈수록 이 총신 조회를 당한 언론기관과 기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6명에 대해서 12차례, 그리고 중앙일보는 13명에 대해서 11차례, 그리고 문화일보는 4명이 걸쳐서 10차례 이렇게 통신조회를 했다. 그래서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의 언론 사찰이다. 언론사 뒷조사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연관된 공직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관된 공직자가 누구인지, 혐의 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회한 것인지 해명하라, 이게 김병민 대변인이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독재정부의 권력 보위 수사기구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예. 이렇게 밝히고, 특히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와 관련된 공수처의 불리한 기사에 대한 보복성 정황까지 드러내며 언론사찰 의혹이 여론의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성윤 공무원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통신자료 조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기자들이 방대한 통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조회해 수사 대장자를 선별하는 양태는 언론 사찰임에 뭐냐. 예, 그래서 공수처의 명확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공수처 빨리 없애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요, 이 홍준표 의원이 대구 선대위의 고문을 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구 선대위 고문, 그동안에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백의종군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대구 선대위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